안녕하세요. 2023 고른기의 수시 지원 전략을 맡은 경기 전국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문희태입니다. 자, 그럼 지금서부터 23학년도 고른기의 전형 수시 지원 전략 설명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고른기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생각 외로 많은 인원수를 선발을 합니다. 작년도서부터 모든 대학들이 고른기의 선발 전형을 의무화한 관계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기 나와 있듯이 0.4% 증가한 5만 5천 명가량의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물론 이 5만 5천 명의 학생들이 저희 경기도 학생들이 전부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른기의 전형의 지원 자격을 살펴보게 되면 지역인재 학생들이 가장 비중이 큽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경기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인재 전형에는 해당되지 않고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주로 농어촌 학생,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른기의 대상자 통합 전형에서 이렇게 세 가지의 전형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농어촌 학생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전형 대부분 다 정시로 많은 대학들이 선발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선생님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전년도에 비해서 정시가 소폭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고른기의 대상자 통합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농어촌 전형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전형과는 다르게 수시에 주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정시 같은 경우에는 광운대만이 정시에서 고른기의 통합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시에서 선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금 간단하게 농어촌 특별전형의 올해 23학년도의 주요 변경사항 말씀드리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대학의 정시 선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자, 서울의 16개 대학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함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들이 안타깝게도 농어촌 전형을 정시로 넘겨서 선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기 나와 있듯이 그동안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서울시립대가 대표적이었는데 이 서울시립대가 안타깝게도 정시로 이동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위권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우리 농어촌 학생을 선발하던 세종대 또한 정시로 이동한 상황이고 경기권에서 살펴보게 되면 한국항공대도 정시로 이동된 상황이다. 반면에 중앙대와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세종대가 좀 전에 정시로 이동되었다라고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분할 모집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중앙대와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와 정시에서 분할 모집을 하게 된다. 뒤에 대학편에서 살짝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고른기의 통합전형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와 농어촌 학생을 묶어서 선발하였으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농어촌 학생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독자적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수시와 정시에서 동시에 선발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비수도권의 대학은 일반 전형과 마찬가지로 수시에 집중되어 있다. 지방거점 국립대 모두 다 수시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올해 23학년도에 농어촌 전형의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대학별로 어떠한 변동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지금 2023 농어촌 모집 전형의 어떠한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리고 정시 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종대가 정시로 일부 넘어갔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계속 선발하던 홍익대학교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여전히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립대가 있었는데 서울시립대가 정시로 넘어간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반면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전히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에서 농어촌 학생들을 대다수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카톨릭대서부터 한성대까지 그래서 여전히 우리 농어촌 학생들의 주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재작년서부터 꾸준히 정시로 농어촌 학생들이
꾸준히 인원이 증가하였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서울시립대가 넘어오면서 서울의 최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와 성균관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정시에서 선발을 한다. 아마 이러한 정시 선발 확대 기조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도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 2024 전형 계획을 살펴보게 되면 서울대가 그동안 수시에서 선발하던 농어촌 전형을 24학년도서부터는 정시에서 선발을 하는 걸로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서울의 최상위권 대학 대부분이 정시에서 선발이 된다. 이 점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저희 경기권의 농어촌 학생들 전형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서울권에서 주로 모습을 나타내지 않던 학생부 교과 전형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면에 저희 학생들 경기권에서 선호도가 높은 단국대라든가 인하대, 중앙대 안성캠퍼스는 여전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농어촌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 서울권에서 말씀드렸듯이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은 정시 기조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그에 비해서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예전서부터 정시에서 선발하던 인천대라든가 아주대 요 정도만이 꾸준히 남아있고 올해 한국항공대가 정시로 넘어온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권에 있는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농어촌 전형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인서울을 꿈꾸겠지만 인서울을 꿈꾸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정시까지 염두에 두는 지원 전략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간단하게 농어촌 전형의 어떠한 2023 수도권의 모습을 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다른 전형들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생활수급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 실제 이제 뒤에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일하게 전형명이 통일이 되어 있지 않은 전형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설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전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생활수급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정시 선발 인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소폭 감소한 현황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큰 변동은 없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전년도에 855명을 선발하던 인원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782명으로 73명 감소했다라는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전형에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립대가 전년도까지 수시에 있었다가 올해서부터는 정시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서의 주요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이 고른기의 통합전형의 선발 인원이 증가했다. 이거는 조금 우리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정원의 전형으로 법적 4%의 할당량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전형 같은 경우에는 고른기의 통합전형에서 같이 선발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즉, 이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을 별도로 선발하지 않고 고른기의 통합전형에 지원 자격으로 들어가는 대학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입시 요강을 살펴보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전형을 찾아볼 수 없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올해 23학년도의 주요 특징은 고른기의 통합전형으로 선발 인원을 늘린 케이스들이 많다. 한국항공대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자, 좀 전에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형명이 아직까지 통일이 되어 있지 않은 대표적인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다 진학지도의 오랜 노하우로 인해서 전형명만 봐도 여기에 지원 자격을 대부분 유추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의 경우에는 전형 이름만 가지고서는 지원 자격을 유추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꼼꼼하게 모집 요강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실제 제가 올해 2023 기초생활수급자 각 대학의 전형 명칭을 정리를 해본 결과 가장 많은 대학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라는 전형 명칭을 씁니다. 그에 비해서 예전의 전형처럼 그대로 기회균형이라든가 또는 고른기에 이런 식으로 쓰는 대학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기회균형을 쓰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도 43군데 대학이 됩니다. 반면에 저소득 학생이라고 좀 더 구체적인 명칭을 써주고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도 12군데가 있고요. 이 사회적 배려자가 가장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사회적 배려자는 의외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차상위 계층도 나타내지만 또 여러 가지 사회공헌자 전형과 상충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사회 배려자 전형도 한 9군데 그리고 기획균등이라는 전형으로 쓰는 대학들도 많습니다. 아마 내년도서부터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명칭이 통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학년도까지는. 그래서 어쨌든 올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우리 선생님들께서 모집 요강에서의 지원 자격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이 놓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선생님들께서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초생활수급자의 똑같이 수도권의 좀 상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인천 경기 지역 같은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은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 아마 농어촌 전형에서 나타나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여겨집니다. 반면에 정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대와 한양대 에리카에서만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을 선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인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수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제가 지금 화면상에서 보니까 서울권을 살짝 빠뜨렸네요. 서울권은 좀 말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전형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냅니다. 서울의 최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서부터 꾸준하게 정시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을 한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 고른기의 통합전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른기의 통합전형은 정원 내의 기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도서부터 고른기의 전형을 10% 이상 선발이 의무화되면서 대다수의 대학들이 가장 인원을 많이 늘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른기의 통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중앙대가 그동안 고른기의 통합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수시에서 지원 자격에 농어촌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묶어서 선발을 했었는데 올해서부터는 분리해서 선발을 한다는 것이 좀 주요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성대가 고른기의 통합전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운대가 독특하게 고른기의 통합전형을 올해서부터는 정시에서 선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동안 고른기의 통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만 선발을 했었는데 광운대가 올해 정시에서 처음으로 고른기의 통합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추후에 서울권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정시 부분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예측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고른기의 대상자 통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가보훈 대상자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자세하게 이 지원 자격별 요 유무를 좀 보여드릴 텐데 무조건 이 고른기의 통합전형에는 기본적으로 국가보훈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물론 이 국가보훈 대상자는 오늘은 다루지는 않겠지만은 별도로 선발하는 대학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국가보훈 대상자는 이 고른기의 통합전형 안에서 선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제 23학년도에 고른기의 통합전형에 우리 수도권과 거점 국립대의 어떠한 선발 유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권에 있는 대다수의 대학들이 고른기의 통합전형을 실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전에 농어촌 전형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전형이 서울의 최상위권 대학들이 정시로 많이 넘어갔는데 이에 대한 반대급부의 어떠한 성격으로 수시에서는 고른기의 통합전형에서 학생들을 모집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인천 경기 지역에서도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다수의 대학에서 고른기의 통합전형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듯이 강원대라든가 충남대, 부산대, 전남대, 제주대 등에서
고른기에 통합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외로 우리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다수의 대학들이 고른기에 통합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 전형에 적극 공략하는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수시 지원 전략의 큰 하나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실제 유형별로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서울권에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고른기에 통합전형을 실시하지만 안타깝게도 교과전형으로 실시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명지대라든가 삼육대 그리고 한양대가 이제 대표적이고요. 저희 경기권에서는 대진대라든가 루터대, 협성대 등이 일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고른기에 통합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개의 지원 자격을 묶어서 선발하다 보니까 내신 산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고른기에 통합전형의 대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시에서 강운대가 올해 고른기에 통합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주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른기에 통합전형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전형의 유형이 아니라 어떠한 지원 자격과 같이 섞여서 학생들을 선발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우리 학생들의 고른기에 통합전형의 지원 자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실제 여기 보시면은 국가보훈,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그리고 특성화고 학생. 자, 이 기타에는 누가 들어가냐면은 이 고른기에 대상자 통합전형을 쓸 수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네 가지 주요 지원 자격 외에 서해 5도 학생과 만학도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만학도라든가 서해 5도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는 그냥 기타로 제가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대학별로 지원 자격이 상이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원 자격은 대학에서 정하는 거고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가장 최상위권에 있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가보훈, 농어촌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이 같이 묶여서 선발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보훈 대상자는 무조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서 많이 포함하고 있는 지원 자격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농어촌 학생들입니다. 자, 근데 뒤에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세 지원 자격 중에 그래도 물론 대학들에선 공식적으로 고른기에 통합전형의 지원 자격별 합격자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정관한테 계속 물어봐도 일체 통계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조심스럽게 추론하기에는 농어촌 학생들이 지원 자격으로 포함되어 있을 경우가 아마 가장 합격 컷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국가보훈 대상자 입장에서는 농어촌 학생들이 지원 자격에 포함되어 있냐 없냐 이거를 따지는 게 고른기에 통합전형의 지원 전략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밑에 계속적으로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 지원 자격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생각 외로 국가보훈, 농어촌, 기초생활이 거의 이 세 계층이 같이 묶여서 간다라고 이렇게 좀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성화고등학교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내신 체계의 어떤 좀 상이함 이런 부분들을 좀 대학이 고려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기타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수의 인원이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경기권에 있는 대학들을 보게 돼도 마찬가지죠. 저희 아이들이 대부분 지원하는 이 경기권의 고른기에 통합전형도 서울권과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은 다 들어가 있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농어촌 학생이 일부 대학에서만 빠지고 거의 대부분 기초생활, 농어촌, 국가보훈 대상자 그리고 일부 대학들이 특성화고등학교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우리 지원 자격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제가 올해 2023
우리 어떠한 고른기의 전형의 현황을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제한된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그렇다라면은 이 고른기의 전형, 수시를 어떻게 지원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차트입니다. 자, 수시 지원 전략. 자, 우리 현황에서 봤듯이 일단 가장 큰 틀의 원칙은 이 부분입니다. 고른기의 전형은 수시보다는 정시가 분명히 유리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학생들도 알고 있고 선생님들도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서울권대학이 정시 모집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한테는 되게 유리한 부분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 저희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이 고른기의 학생들 중에 정시까지 가는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정시의 인력풀의 한계가 바로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알고 있기로도 저희 경기권에서 일부 고등학교만이 적극적으로 정시를 공략하고 있고, 대부분의 고른기에 해당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수시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시 성적이 되게 양극화 현상이 좀 심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저희 고른기의 대상자 아이들 중에 정시를 자발적으로 가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안타깝게도 거의 대다수의 최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대부분 합격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시로 넘어가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능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반면에 지방의 일부 고른기에 해당하는, 특히 농어촌에 해당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정시를 주된 공략층으로 삼으면서 높은 수능 성적을 또 발휘하는 비평준화 명문고등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서는 성적의 양극화 현상이 조금 많이 나타난다. 좀 잘 본 놈들은 상대적으로 성적이 높고, 반면에 대다수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시를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형태로 좀 나타난다라고 해서 제가 표현을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수시의 경우에는 최상위권의 합격선은 역전 현상도 자주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최상위권이라는 부분은 한 중경외시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소인수 선발입니다. 안타깝게도 물론 최상위권 대학의 대부분이 고른기의 전형이 정시로 넘어가 있지만, 고른기의 통합전형 같은 경우에도 수시에서 선발을 하는데 여전히 인원수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조금 더 잘한 놈이 나타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즉 이러한 소인수 선발로 인해서 오히려 일반 전형보다 합격선이 높게 형성되는 그런 사례도 왕왕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수시 지원 시에는 보다 면밀한 지원 전략이 요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수시의 고른기의 전형의 또 하나의 특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거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정시로 넘어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굳이 수시에서 수능 최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시에 대한 준비를 더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서부터 뭐 일반 전형에서도 똑같은 양상이지만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일반 학생부 종합전형도 똑같은 패턴이지만 특히 농어촌 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농어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경기권만 보더라도 한 학년에 한 학급서부터 한 학년에 10학급까지 학교별 편차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과정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대표적인 저는 그 교육과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학교 규모가 커야지만 교육과정도 다양화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 구조예요. 근데 이 농어촌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규모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분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거 좀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단위학교의 교육과정도 이제는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네 번째 큰 원칙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시로 대부분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인서울의 좋은 대학 대부분이 정시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시에서 적극 공략에 나선다라면 고른기의 통합전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이 고른기의 통합전형의 경우에는 기존의 농어촌 전형 또는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형과는 달리 여러 개의 지원 자격을 묶어서 선발하다 보니까 단일 전형보다는 선발 인원이 상대적으로 좀 많다라는 느낌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 전형의 경우에는 1명 내지는 2명을 선발하는 이러한 단일 기준이었다면 고른기의 통합 전형의 경우에는 최소한 3명 이상 4명 정도를 선발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체감적으로 모집 인원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른기의 통합 전형을 적극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원칙을 말씀을 드리면 정시를 고려한 수시 지원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마 최상위권 학생들이 거의 대다수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작년도에 고려대에 처음으로 정시에서 농어촌 학생들을 선발을 하였는데 농어촌 학생들의 정시 결과와 일반 전형의 정시 결과를 비교한 표입니다. 이 표는 최근에 이제 어디가에서 대학 측에서 제공한 자료를 제가 이제 다시 차트로 편집한 부분인데 보시면은 빨간색이 농어촌 전형이고 회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정시의 일반 전형입니다. 모든 면에서 농어촌 학생들의 환산 점수가 부족하다라는 것, 좀 일반 전형보다는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가장 고려대 정시에서 가장 농어촌 전형에서 제일 공부 잘하고 수능 성적 좋은 아이들이 쓰는 대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전형에 비해서는 합격선이 낮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 밑에는 고려대학교에 합격한 아이들의 평균 100분위 1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경영대학 같은 경우 고려대의 대표적인 인문계열 간판이잖아요. 근데 국어 영역을 살펴보게 되면은 한 2등급 정도 대, 그리고 수학도 간신히 2등급을 채 넘기는, 물론 인문계열이기 때문에 2등급을 간신히 넘기는 것도 되게 잘한 거죠. 그리고 이제 탐구 같은 경우에도, 즉 올 2등급에서 고려대 경영학과를 합격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정시까지 갔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수능 성적만 뒷받침된다라면 충분히 일반 전형에서 기대키 어려웠던 의외의 입시 결과를 가져온다. 이게 고른기의 전형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꾸준하게 정시에서 선발하였던 서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가군에서 아마 고려대와 연대를 농어촌 학생에서 선발을 하였고요. 나군 같은 경우에 이제 서강대가 들어왔겠죠. 그러면 이제 아마 고려대를 쓴 학생들이 서강대를 썼었을 것 같은데 서강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일반 전형과 농어촌 전형의 결과를 비교해 봤는데 똑같은 패턴이죠.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농어촌 전형의 어떤 학생들이 일반 전형에 비해서 컷이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농어촌 전형은 이 정도이고요. 우리 이제 보시면은 이제 세 번째 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의 입시 결과입니다.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단위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교도 있고 학급 어떤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무조건 그 내신도 우수하고 수능도 우수한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이 기초생활수급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고등학교엔 존재하지만 실제로 성적이 되게 양극화되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숭실대학교의 기초생활수급자 전형과 일반 전형의 정시 결과를 보게 되면은 농어촌 전형보다 더 갭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국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깜짝 놀라시죠? 55입니다. 지금.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58.5, 뭐 탐구 같은 경우에도 70.5. 그래서 진짜 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있다라면 이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정시까지 끌고 갈 수만 있다라면 분명히 수시보다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물론 수능 성적이 뒷받침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수시보다는 정시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부분은 이제 서울 지금 실제 저희 지방에 있는 지방에 있는 대학들 중에 정시 결과를 그대로 쭉 가져온 겁니다. 물론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정시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보게 되면은 100분위 평균이 어떤가요? 70대예요. 그리고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59점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시에 지원할 수 있는 인력풀이 생각보다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고른기의 전형을 쓰는 학생들 중에서는 아주 잘하는 학생들과 수능을 준비 안 하고서 넘어온 학생들로 나뉘어져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상위권 대학이 아니라 의외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을 놓게 되면은 진짜 저희가 생각도 못한 점수, 물론 일반 전형도 요즘 들어서는 지방에 있는 일반대 같은 경우에는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 고른기의 전형에서는 더 낮은 점수대를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가져왔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뭐 금호공대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여기 우석대라든가 호서대, 이거는 수시에서 선발하던 인원을 정시로 넘겨서 선발하는 인원이다. 즉 수시 2월 인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교과 전형,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서는 홍익대와 세종대를 이제 고른기의 전형의 경우에는, 특히 농어촌 전형의 경우에는 교과 전형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합격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좀 더 유의미한 좀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먼저 보시면은, 자, 홍익대의 교과 전형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농어촌과 일반 전형을 좀 살펴보면은, 여기 오른쪽은 학교장 추천이고요. 죄송합니다. 보이는 쪽이 왼쪽이겠네요. 예, 그 다음에 농어촌과 이제 학교장 추천인데, 의외로 농어촌 전형의 컷이 더 높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맞습니다. 농어촌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반면에 홍익대 학교장 추천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어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반복되는 얘기겠지만 수능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이고 제일 먼저 서울시립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이 쓰는 거예요. 그냥 수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1점대에서 합격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아마 오늘은 제한된 시간 때문에 우리 학생들 교과 전형 쓸 때 지역균형 전형과, 즉 학교장 추천 전형과 고른기의 전형을 잘 믹스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수능 최저의 유무에 따라 좀 달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전년도에 세종대의 결과를 좀 보면은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 전형이 좀 더 컷이 높고 농어촌 전형이 컷이 좀 더 높은 현상을 나타내요. 높다라는 표현은 틀렸죠. 더 낮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익대와 정반대의 결과인데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성적이 좋으면서 수능이 뒷받침되지 않는 아이들이 쓰는 거죠. 반면에 농어촌 전형은 똑같이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을 만약에 고른기회로 쓰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면은 그 대학이 일반 전형과의 비교해서 수능 최저의 유무를 좀 살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 전형 결과입니다. 저희 서두에서 봤듯이 기초생활수급자나 농어촌, 경기권에 있는 대다수의 대학들이 교과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실제 선생님들께서도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자료이고요. 어디가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대부분 교과 전형의 성적 등급대를 살펴보시게 되면 우리 70% 컷이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좋은 대학 같은 경우에는 3점대 후반, 그리고 경기 북부에 있는 대진대라든가 신한대 같은 경우에는 5등급대까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일반 전형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구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에 좀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가져왔고요. 자, 종합전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요. 농어촌 인서울의 주요 포지션입니다. 우리 경기권에 있는 대부분의 농어촌 학교에서 인서울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자, 반면에 비수도권 농어촌 학생의 선호도가 되게 중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전국 각지에 있는 농어촌 학생들이 서울에 어디까지 지원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영구대라든가 서성한 이 정도는 충분히 전국 각지에서 지원이 가능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중경외시 밑에 있는 건동, 홍, 아마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우리 지역의 지방에 있는
농어촌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건동 밑에 있는 뭐 국민대 정도서부터는 거의 대부분 다 저희 경기권 학생들의 경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나왔듯이 서울의 중하위권 대학은 경기 농어촌 학교가 합격자를 대다수 배출하고 있다. 실제 입학사정관들의 전원에 따르면 90%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농어촌 전형, 뭐 기초생활수급자 전형 둘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서부터 교육과정에 영향력이 증가 추세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과목 선택 이런 부분들을 좀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 결과를 보게 되면은 뭐 건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등급 정도 때,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떤 단순한 교과 성적만 놓고서 합격 가능이다, 지원 가능이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화면에 나와 있듯이 이 정도의 때 아이들이 쓰게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과 다르게 종합 전형은 일반 전형과 그렇게 큰 틀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건대 일반 전형에서도 똑같이 2등급 초반대에서 씁니다. 농어촌도 마찬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라는 게 좀 주요 특징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좀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고른기의 통합전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른기의 통합전형의 결과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 한번 보시게 되면은 생각 외로 낮은 대학도 있고 높은 대학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서강대 대부분 농어촌과 기초생활수급이 정시에 있다 보니까 서강대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1점대의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세종대라든가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도 2, 3등급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고른기의 통합전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시에서 단일 기준으로 선발하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다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런 자료를 좀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주요 특징입니다. 저희 경기권에 있는 고른기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생각외로 확 낮아집니다. 즉 서울에 있는 최상위권 대학들의 고른기의 통합전형은 아이들이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지방 각지에서 쓰지만 경기권에 있는 고른기의 통합전형 쓸 수 있는 아이들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다수 보시면 의외로 막 4등급, 5등급 대학생들이 고른기의 통합전형에서 합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서울권의 대학과 다르게 고른기의 통합전형에서 교과전형이 드문드문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2023학년도 고른기의 수시 지원 전략을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지원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른기의 전형은 특별한 자격 기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 자격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특이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입학처에 문의해서 최종적으로 지원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전형과 이 고른기의 전형 간의 합격 유불리를 좀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진짜 어렵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둘 다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지원 전략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 간의 유불리 분석이 필요하고요. 자, 선발 인원을 고려한 지원 전략에 맞죠. 이 고른기의 전형은 소인수 선발입니다. 그 얘기는 뒤에 충원율이 적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른기의 전형을 대학을 확 낮추지 않는 이상은 안정적인 카드로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선발 인원을 고려한 지원 전략을 좀 수립을 하고, 뭐 우리 흔히 주식에서 쓰는 격언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듯이 고른기회로 6장을 다 가는 케이스는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일반 전형과 적절하게 믹스해서 쓰는 그런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학에서 이 어디가에서 그래도 고른기의 전형의 결과를 상대적으로 많이 공개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물론 3명 이하를
3명 이하의 소인수를 선발하는 학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3명 이상을 선발하는 대다수의 학과는 공개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입결을 확인하시고, 특히 저희 대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학교에 현장 사례가 같이 있기 때문에 1명이라든가 2명의 지원 결과도 대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올해 수시 지원 전략을 펼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3학년도 고른기회 전형 수시 지원 전략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